고민했고요. 세 번째로 고민한 게 이게 서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감사 힘에서 느꼈지만은 이 주역에 보면 동성상응이란 말이 있어요. 같을 동자에 소리성자. 그러니까 같은 소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가 반응을 하면 상응,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얼마 전에 그 테크노마트 그 39층짜리가 흔들렸을 때 제가 동아일보 칼럼에다 이 글을 썼어요. 뭐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공명이라고 얘기해요. 레저넌스. 그러니까 함께 울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같은 소리가 만나서 그 소리가 반응을 일으키는 순간 39층 빌딩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왜 12층인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그 12명인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무슨 피트니스를 했대요. 근데 그 움직이는 그 소리와 상하간의 건물 진동 주기와 소수점 몇 점까지 맞이는 순간 그 건물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어쩌면 1 플러스 2는 100이 되고 1000이 될 수 있다. 이게 경영학에서는 시너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단순히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서로 이 시대에 정말 확산이 되면 그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힘에 의해서 서로가 성공하고 또 태산 같은 산도 옮길 수 있고 또 정말 이 우주가 서로 공명함으로써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서 우리의 기본 철학을 우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 성공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잡은 게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기분 좋을 때 감사합니다. 당신 인정합니다. 당신과 나는 같이 생존해야 되고 상생해야 됩니다. 기분 나쁠 때는요. 당신 인정 안 합니다. 당신 요즘 감사 안 하고 싶어요. 왜 요즘 저한테 전화도 하나 안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땐 잠깐의 상호 존중과 배려지 지속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거야말로 우리의 기본 철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늘. 그래서 논어에 보면 구이경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를 굳자.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최고는요.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경할 경자. 서로 공경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위대한 관계입니다. 부부가 아니든 아니면 친구가 아니든 아니면 형제가 아니든 잠깐 서로 공경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지일관, 시종여일하게, 신종여시하게 정말 서로 그 오래된 공경이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많이 논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러면 서로 지속적으로 공경하는 기초적인 대안을 뭘로 할까요? 고민하다가 어떤 분이 우리 부부 간에 그러면 존댓말 쓰기 운동합시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정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서로 존대하는 말을 쓰다 보면 부부간이 얼마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안을 내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네 가지 철학, 상호간에 감사하고 상호간에 인정하고 상호간에 서로 성공해서 상생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하는 이 지속의 철학이야말로 우리의 상호 존중과 배려의 기본 철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까지 제가 했었네요. 상호간의 호혜다. 그러니까 이 존중과 배려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간의 어떤 서로 다른 또 아니면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전혀 다른 것들이 모여서 호혜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해동포란 말이 있습니다.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핏줄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호혜주의 원칙이죠. 백범 선생님도 그런 여러 가지 선언을 하셨지만 그래서 호혜의 원칙도 역시 저는 기본 철학으로 집어넣습니다. 배려, 이 존중과 배려 실천 방안을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언어고 두 번째는 행동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생각. 이 세 가지를 갖다 한번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정말 상대방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선언이라고 합니다. 착한 말이라기보다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근데 악어는요, 상대방의 가슴을 정말 찔러서 칼에 찔린 것보다 더 아프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과 악언이 있다면 우리는 선언을 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실천에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항상 총재님 말씀하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뭐 이런 말들 아주 입에 달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실천 방안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니인지어는, 그러니까 이 니자는 아주 이로울 니자죠. 상대방을 이롭게 해주는 말 한마디는 난 따뜻하기가 마치 면서, 솜면자의 솜서자, 솜과 같고, 상인지어는
사람의 가슴을 상처나는 그 말 한마디는 이 통이라는 게 아주 고통스럽기가 마치 형극, 가시형자의 가시극자죠. 가시와 같다. 혹시 말의 가시에 찔려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십니까? 그 말의 가시로 찔러보신 분은 계십니까? 예, 칼에 찔리면요, 병원 가면 다 대충 봉합이 됩니다. 근데 이놈은 말의 가시에 찔리면 평생 그게 가슴에 흔적이 남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호 존중과 배려운동 본부는 무슨 철학이 아닙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이게 딱 우리 기본 철학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멋있네요. 참 오늘은 예쁘네요. 참 여러분 뭐 이런 따뜻한 칭찬 한마디,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아까 그 사랑의 에너지가 얼마나 양파를 아름답게 키워냅니까? 그런 말 한마디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본 철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이 악어는 재앙의 씨앗이죠. 그래서 구설자는 화한 지문이요, 입과 혀를 잘못 노리면 그것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재앙의 문이 되고, 그리고 멸신지부라고 합니다. 내 몸을 찍는 도끼가 될 수 있다.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하면 도끼도 되고 상대방을 갖다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실천 방안을 고민해 보다가, 그래, 우리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좀 해야겠다 해서, 행동도 선행과 악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명심보감 첫 번째 보면 알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위선자는 천보지복이라. 예, 착하게 살면 하늘이 복 준답니다. 근데요, 위 불선자는, 못되게 사는 사람들은 하늘이 반드시 재앙으로 보답한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 얘기하니까 그래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못되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밥 잘 먹고 잘 사냐고.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스님 혹시 아십니까? 왜 저렇게 못되게 살고 남 상처나는 말만 하고, 아주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남 상처나기 좋은 말만. 어떻게 그런 말을 잘 찾아내는지. 근데 그런 분들 어떻게 저렇게 오래 살고 밥 잘 먹고 잘 살죠? 예? 아직 때가 덜 돼서 그러나요? 네, 뭐 하늘이 있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선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착한 일을 한다는 건 여러 사람이 좋아. 일단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지만 착한 일을 받는 사람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착한 일을 받아서 좋고, 그 사람을 하게 해줘서 좋고, 그리고 보는 사람도 좋아요. 그리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좋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자극받는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착한 일 하나에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보는 사람, 축하하는 사람, 본받는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게 바로 이 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행,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이렇게 어렵게 할 거 없는데 그냥 착하게 살자.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실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을 좀 착한 생각을 하고 살자. 나쁜 생각하면은 내 몸도 힘들어지고 얼굴도 막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착한 생각하자는 얘기. 그래서 선사와 악사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선사는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까 용서하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게 선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 이런 얘기는 많죠. 남의 잘못을 꼬집는 데는 기가 막혀요. 아주 명확합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남 잘못한 건 논리적으로 쫙 알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건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꿔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나를 용서하는 그 서기지심이라 그러나요?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려고 노력해보고, 남을 꾸짖는 그 명확한 마음으로 나를 꾸짖어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착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자꾸 꼬집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 탓이여라고 외치고, 또 나에게는 좀 준엄하고 남에게는 좀 너그러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상호 존중과 배려의 실천 방안으로서 제가 제시를 했고, 우리 미래를 한번 꿈꿔봅니다. 우리 어떤 미래가 과연 이걸 왜 할까? 이게 바쁜 시간에 와서 왜 이걸 하고 왜 자꾸만 이런 고민을 할까 고민해 보다가,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화해의 사회가 아닐까 싶어요. 다름이 인정이 되고, 또 정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말입니다. 종교가 다르다 그래서, 민족이 다르다 그래서, 또 국가가 다르다 그래서, 또 가진 게 서로 다르다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불통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회. 그래서 전 몇 가지를 얘기해 봤어요. 일단 가정에서부터 화해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참여하고 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딸내미랑 굉장히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좀 그 아이 입장에서 고민해 볼까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에서 우리 감정 노동자들이라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 550만 명 되는 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속이고 일을 해야 된대요. 백화점 점원, 캐시어, 마다못해 콜센터 직원, 아무리 손님이 욕을 해도 거기서 화내면 바로 잘린답니다. 그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많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다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뭐 손님은 왕인데 그따위로 한다고 하면서 상처 한번 푹 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그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응어려져 있겠습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음식점에서 서빙한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반말을 하고 욕을 한다면 그건 너무 인간으로서 인간의 그 위대한 존엄성을 상실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상처를 우리는 서로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그런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 화해,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정말 끊임없이 학생들을 나누려고 하는 그 불통의 화해, 그리고 정치권에서 뭐 진보니 보수니 중도니 하는 그런 서로 다른 가치를 위해서 상대방을 능멸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에 대한 화해, 그리고 경제에서 요즘 어저께 또 뭐 대기업에서 빵집 진출하는 거 뭐 마지못해 뺀다는 뭐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애초부터 그랬어야죠. 빵집 하나 먹고 살자고 평생 가족들이 붙어 있는데 돈 몇백억씩 투입해갖고 그 상권을 다 무너뜨리는 것, 이건 옳지 못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 존중과 그리고 배려운동 본부를 하면서 무슨 거창한 사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부터 서로 감사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그 기반에는 인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고 인간은 대접받아야 되고 감사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자라고 하는 기본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에 동참해 주셨고, 또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 자리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더 이론적 바탕을 더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좀 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처음 공개한 교환이라 좀 서툴지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